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에서 주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여기 뉴욕 스튜디오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매일 뉴욕 증권거래소 맨해튼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나가서 리포트를 하는 신인규 특파원 옆에 나와 있고요. 13F라고 하죠. 1억 달러 이상 자산을 굴리는 운용사는 모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분기마다 보유 종목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3분기 거래 내역 신고가 다 완료가 됐는데요.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중요한 투자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궁금한 게 오마의 현인, 전설적인 투자자, 이렇게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벅셔 해서웨이 회장입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화면, 이거 복싱 경기장이 아니라 연례 주주총회 모습입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일단 신특파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11월 15일이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5일에 이 13F 말씀하신 게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는 그동안에 좀 소극적이었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두 종목 샀다. 두 종목 이름이 로열티 파마라는 종목이랑 그리고 플로앤데코라는 종목이더라. 여기까지는 지금 알려졌고, 이제 저희가 오늘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거는 그럼 그 두 종목이 뭐 하는 종목들이냐, 그리고 어떤 경향성이 좀 발견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시 자료라든지 그리고 그 연관된 기업들 찾아보면서 좀 준비를 했고, 우선은 로열티 파마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샀던 게 4억 7,500만 달러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5천억 원 정도 산 거죠. 좀 소소하게 구매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제약주 중에서 어떤 주식이냐 보면은 신약을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고 신약을 이제 개발하는 중소형 개발사들의 이제 돈을 지원을 하고 대신에 로열티를 좀 사가는 기업이에요. 제조업 특허 사는 그런 기업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너희들 지금 아이디어는 좋고 개발은 뛰어난데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주겠다. 하지만 잘 되면 나중에 나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특허권을 좀 사는 건데,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선 3분기에 이 로열티 파마 CEO가 어떤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했냐면, 우리는 천식 치료제 특허가 좀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치매 치료제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요새 상당히 좀 이게 좀 어렵거든요. 저도 좀 어려운데. 네, 제가 깜빡깜빡 해갖고요 요즘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나중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제약주를 버크셔 해서웨이가 샀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면은, 이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단기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들고 있고 웬만하면 안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약주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3개월 안에도 팔고 분기마다 좀 바뀌기도 하는데, 공통점이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젠이랑 머크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처분을 하면은 그 분기 혹은 그 다음 분기 정도에는 적어도 시장을 하루 정도는 크게 그 뉴스만으로 뒤덮는 큰 뉴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치매 치료제로 크게 한 번은 올라갔었고, 또 머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처분한 이후에 이제 나왔던 공시들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고 이런 재료들이 그랬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호재가 뭔가라고 보면은 3분기에 이제 얘기했던 거 보면은 가장 이제 가능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치매 치료제. 이 이름이 이제 간테네루맙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한데 이제 로열티 권리를 가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테네루맙이 사실은 로슈랑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 이게 FDA에 지금 10월 22일 기준으로 이제 승인 관련해서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터지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큰 뉴스가 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치매 치료제는 사실은 약간 이제 흔들렸던 모습이 있었었는데, 요런 것들이 때문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관심을 좀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풀이를 할 수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던 제약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큰 뉴스 정도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그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로열티 파마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당 52달러가 정고점이었는데 여기보다 좀 낮은 41달러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3분기에 이제 매집한 시점이 사실은
그동안 상장 이후에 가장 이 시점 자체로 보면은 주가가 제일 낮은 시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싸게 샀군요, 역시. 예, 지금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저평가주로서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역시 버핏 할아버지 투자 잘하셨다. 뭐 이 얘기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종목이 뭐였죠? 아까 그 플로앤데크, 예, 데코, 예, 데코라고 합니다.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플로앤데코 같은 경우에는 티커명이 이제 FND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약주 로열티 파마와는 다르게 이 저평가주라서 샀다기보다는 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 주식을 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집에 들어가 있는 타일이라든가 뭐 대리석 이런 거 바닥재 등을 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고요. 지난해부터 상당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지금 흐름 보시면은 거의 이제 고점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에 새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천정이 높아지나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주택 리모델링 열풍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주가 크게 상승해온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9월 말 기준에 9,800만 달러였고요. 매입한 금액은 81만 6천 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슷한 종목 중에 이제 홈디포, 그다음에 로스 이거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내놨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올해 주가 뭐 엄청나게 뛰었죠. 그런 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담은 종목이 또 있었습니까? 우리 버핏 할아버지. 일단 이 늘린 기업들, 보유량을 늘린 기업들 살펴보면은 쉐브론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는 원래 좀 갖고 있었던 기업인데 언제 처음 갖고 있었냐 봤더니 2020년 4분기에 편입을 했던 종목이에요. 작년. 이때 주가 밴드가 69달러에서 85달러 사이에 있었으니까 지금 아마 11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 뭐 계속해서 이득 구간에 있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매입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 추이를 따져보면 이제 그동안에 좀 팔았다가 다시 샀던 흐름들은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다른 매수 시점으로 봤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워렌 버핏 경우에는 가격이 좀 기본적으로 낮을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뭐 그런 정석적인 투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정유주의 주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가에 좀 연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봤을 때 유가가 더 오를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게싱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일 수가 있거든요. 쉐브론의 지분을 늘렸다는 거는. 예, 시장에서도 지금 유가 상승 압력이 사실 더 세죠. 예, 전체적으로 뭐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니까요. 예, 뭐 또 다른 업체가 있었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분 관련해서 좀 사고 판 기업들인데 뭐 시리어스 XM 같은 경우는 리버티 미디어를 좀 팔고 시리어스 지분 늘린 것들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지분 관련된 문제로 보니까 그것들은 조금 뭐 그렇게 주목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팔았던 것들을 보면은 제약주들이랑 금융주를 팔았다, 이거 어떤 시그널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금융주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금융주가 지금까지 좋았는데 또 인플레이션 생각해보면 들고 있을 만한데 왜 팔았느냐, 이런 건 사실 뭐 주가 관련 생각해보면 차익 실현을 조금씩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금융주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있었다면 사실은 포션 많은 아멕스 파는 게 더 맞았을 건데 그러지는 않았고요. 제약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단기간 상대적인 단기간 매매를 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분했던 것들은 뭐 머크라든지 아니면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라든지 오가논 이런 것들을 이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크게 손해는 보지 않았다. 그래서 제약주에 대한 믿음이 뭐 사라졌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숫자들을 봤을 때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보면 이제 금융주들은 정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웰스파고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죠. 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웰스파고에서 이제 뭐 신뢰 위기가 한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덕성에 좀 타격이 있었고, 우리 버핏 할아버지 그런 거 못 봐주시죠. 예, 그래서 다 처분하겠다. 거의 다 팔았을 겁니다. 웰스파고는. 근데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우려 높은데 금융주,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금융주를 팔았다는 거, 이거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버크셔 해서웨이 한 번 사면 안 파는 걸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코카콜라 1987년부터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주주 총회 때마다 우리 버핏 우리 회장께서는 항상
코카콜라만 마시고 계시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팔고 난 현금 그 보유량이 지금 굉장히 좀 늘어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현금을 지금 늘리고 있다라는 게 어떤 약세장에 대한 어떤 시발점으로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사인인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을 정도인데 뭐 현금 보유량 이제 나오는 얘기만 간단하게 좀 종합을 해보면 1,492억 달러 정도 지금 현금 가지고 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77조 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들리고 있고 그런 뉘앙스들이 꼭 주식을 정리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10Q라고 해서 분기 보고서들을 좀 봐보면요. 주식 자산 가치가 정말로 그러면 현금 늘리고 주식 자산이 줄어들었느냐 이걸 좀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식 자산 가치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열리는 이 나무 자체를 뭐 딴 데 옮겨 심고 뭐 현금을 보유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지금 소소하게 차익 실현들을 하면서 현금 보유량이 늘어난 거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다른 신호가 왔다던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기 보고서 봤을 때 이제 주식 자산 가치가 2,811억 달러에서 이제 3분기 말에 3,107억 달러로 늘었거든요. 주가가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 측면이 있겠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코카콜라 빼고는 애플이라든지 뭐 아멕스라든지 사실 꽤 많이 올랐습니다. 분기별로 애플은 뭐 20%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3분기 기준 이제 전체 자산도 막 9,207억 원 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처음으로 1,000조 원 정도 넘어간 것 같아요. 버크셔에서의 자체는 뭐 순이익 자체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자산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주식 부문에 대해서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버크셔에서의 행보 관련해 가지고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계속해서 주식 순매도 하고 있더라. 사실 보면은 4분기 연속 순매도긴 하거든요. 주식에 대해서는. 근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냐면 역으로 이제 버크셔 해서의 패턴을 좀 보면은 이제 4분기 연속으로 이제 차익을 어느 정도 볼 만큼 시장 상황이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순매도를 언제 했느냐 시점을 좀 살펴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기업 이익이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나왔던 게 이제 2019년 3분기였습니다. 이때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를 했거든요. 순매수로 지금 바뀔 만한 흐름이 있는 건 아니고 4분기 연속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현재까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럼 장세가 어떻게 갔냐를 봐오면은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있죠. 지난 1년간 사실 주식 장세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부정적인 혹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버핏만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자, 또 다른 월가의 거물 헤지펀드 운영하는 데이비드 아인혼 그가 이끄는 그린라이트 캐피털이라고 있는데 이 헤지펀드는 어떤 종목을 샀는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은 뭐 2018년에 상당히 좀 크게 손실을 보고 막 투자자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했었는데 네, 사과해야죠. 예. 네. 올해는 또 이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2분기에 뭐 CNBC 인터뷰한 거 보면은 내가 맞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당신의 전략이 옳았다에 대해서 아이 잘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분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포트폴리오 가운데 제일 많이 차지하고 비중이 높은 뭐 주택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홀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비해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주식을 뭐 팔거나 어떤 포지션을 바꾸지는 않았고 보유 지분 많은 것들 중 하나 가운데 이제 좀 변동이 있는 것들이 이제 7% 정도 추가로 매입한 브라이트하우스 파이낸셜 그 티커 종목용으로는 BHF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연금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을 팝니다. 이제 홈페이지 가 보면은 이제 노부부들이 두 명이 이렇게 손잡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긴 삶을 책임지려면 자산 관리를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또 주식 투자도 뭐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보험의 속성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사실 뭐 연기금이라든가 장기 자금이랑 연동이 된 것도 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들고 있다는 건 어떤 시그널로 볼 수가 있냐면 아까 사실 워렌 버핏의 이제 포지션 변동이 없음과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BH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저평가주인 동시에 미국 주식 시장의 성장세에 어떻게 좀 정비례 관계에 있는 주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은 그래서 이 최근에 주식 시장이 좀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또 조정장에 좀 들어갈 것이냐 이런
논쟁이 좀 있는 가운데 아이논이 이런 종목을 담았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자체로 보면은 3분기에 이제 저희가 썰틴F 분석하는 건 이제 3분기까지를 분석하는 건데 11월 이후에도 이제 전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논의 그린라이트 캐피털, 여기 이제 투자를 뭐 이렇게 새로 또 하고 그랬는데, 쭉 보시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만한 게 또 뭐가 있었는지 혹시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가운데 좀 살펴볼 만한 게 보유 종목 주요 보유 종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테크리소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인데 구리라던가 이런 광물들을 이제 재련하고 가공하고 뭐 마이닝까지 하는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티커 종목명은 TCK가 되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데이비드 아이논이 5월 달에 컨퍼런스에 나서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리는 또 다른 기름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왜 기름이냐고 하면은 이제 태양광 시대라든지 친환경 시대에 의외로 구리가 많이 쓰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아이논이 봤을 때 골드만삭스랑 같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보통 전기 1메가와트를 생산하는데 인프라부터 이제 슬롯까지 보면은 1메가 생산하는데 구리가 4.7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인프라 전환하는데 구리가 4.7톤이 필요하고 1메가와트에 풍력 발전하는데도 그만큼 4.7톤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2030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수요보다 최대한 540만 톤 정도의 구리 수요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먼저 들어가야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테크리소스가 업력 자체가 이제 70년 정도 되는 내공이 있는 기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직후에 샀던 기업이 이 구리 관련이 테크리소스라는 기업인 거를 보면은 데이비드 아이논이 친환경 인프라 그 중에서도 자기가 봤을 때는 구리에 지금 좀 중점을 두고 여기에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로 뭐 원자재 가격이 다 뛰긴 했는데 구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뭐 또 다른 특징적인 게 또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신특파원이 지금 저 서틴F 기관 투자자들 투자 동향 엄청나게 지금 파가지고 왔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 우리가 또 알아볼 때죠. 자, 어떤 게 또 재밌는 게 있었는지. 사실은 상당히 지금 썰틴F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썰틴F는 보통 이제 탱큐랑 이제 비슷한 시점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 뭐 기업 하나당 그 기관 하나당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계속해서 찾아보다가 최근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장이죠. 이제 캐시우드와 굉장히 좀 대립각을 세웠었던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게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마이클 버리 누구냐? 그 빅쇼트의 주인공입니다. 이 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대량의 그 공매도로 엄청난 떼돈을 번 인물이고요. 뭐 주로 이제 공매도 치거나 풋옵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사서 이제 큰 돈을 모으는 사람이고요. 지금 뭐 억만장자죠. 여기 전문 투자자라고 보면 되고요. 예. 여기가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분기에 풋옵션, 콜옵션 굉장히 많이 걸었었습니다. 그 캐시우드랑 그 대립각을 세웠던 배경이 마이클 버리가 봤을 때 테슬라 제조기업으로서 좀 문제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풋옵션을 걸었었고 대신에 구글에 대해서는 소폭 콜옵션을 걸었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자체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걸었었는데 이 마이클 버리가 말씀대로 그 금융위기 때 굉장히 큰 돈을 벌었었고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영화의 주인공으로 됐었습니다. 그때의 이제 영광을 사실 좀 잊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과하게 투자를 한 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캐시우드랑 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고 그랬던 게 2분기까지만 해도 되게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분기 갔더니 모든 옵션 포지션들이 다 청산이 돼 있었습니다. 아, 예. 풋옵션도 청산이 됐고 풋옵션도 반성했군요. 반성했던 이제 프리미엄을 포기했다고 봐야 되니까 네. 풋옵션 같은 경우는 손실을 인정한 것이 될 거고 네. 구글 관련 뭐 페이스북 지금 이제 메타가 됐지만 페이스북 관련 이제 옵션들도 콜 옵션들이지만 모두 다 청산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상당히 좀 줄어들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약간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인데 이 사실은 지난 금융위기 때처럼 2분기에 여러 가지 사실 하방 예측을 하고 그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집중 투자에 나섰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빗나간 것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높은 옵션들을 모두 청산했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한테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가 집단인 기관과의 수익률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마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그동안에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던 세계적인 펀드라면은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 비롯한 글로벌 주요 기관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여기 뉴욕 스튜디오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규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